글을 쓰고 또 그 글을 읽고 그러한 것이 우리 생활을 대부분 우리 생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을 쓰고 읽는다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장 뛰어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면서 그러면서도 참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글을 읽어보기로 하죠. 유종원의 제인전입니다. 잘 생각을 하면서 따라가기로 합시다. 배봉숙의 집은 광동리에 있었는데 그러면은 배봉숙이라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광동리가 어딘지 몰라도 됩니다.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어느 날 목수 한 사람이 그 집에 찾아와. 여기까지 봅시다. 배봉숙의 집은 광동리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배봉숙은 광동리에 있었겠죠. 어느 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배봉숙이 부른 사람일까? 아니면 알아서 온 사람일까? 글을 읽는 사람은 글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씩 지도를, 더 넓은 영역의 지도를 그려나가는 겁니다. 글을 읽는다는 것은 놀이가 아니고 공짜도 아니다 하는 것이죠. 글을 쓴 사람의 두뇌 능력과 그 글을 읽는 사람의 두뇌 능력이 마치 아주 칼싸움을 잘하는 고수들의 칼이 서로 부딪히듯이, 그래서 불꽃을 튀기듯이 이렇게 글을 읽는다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글을 읽고 그 정신, 철학, 주장 이런 것들을 읽어내는 것을 가리켜서 펑 하고 만난다 하는 표현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왔습니다. 한 사람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목수라고 하죠. 목수 한 사람이 그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알아서 왔을까?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품삯으로 빈 방을 빌려 거처하기를 청하였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배봉숙이라는 집 주인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는가? 아니면은 그냥 품삯으로 받은 돈을 주겠다 하고 이야기한 것인가? 풀이는 여러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어떻든 분명한 것은 배봉숙의 집에 빈 방을 빌려서 거처하겠다. 그것을 요청했다 하는 것이죠. 그럼 배봉숙은 집 주인이구나. 빈 방이 있는 집 주인이구나. 이 부분은 우리가 아주 마음 편하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수라는 사람이 공짜로 있겠다는 것은 아니죠. 품삯으로. 만일 배봉숙이 일을 시킨다면 일을 시키는 대가로 방을 쓰게 해달라 한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다른 데서 일을 한다고 한다면은 거기서 받은 품삯으로 방 빌리는 돈을 치르겠다고 한 것이 될 겁니다. 그런데 유종원은
묵수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의 일은, 이 찾아온 손님의 일은 짧은 자와 긴 자, 자를 가지고 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림새와 곡척, 그러니까 구분자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먹줄과 먹통을 가지고 하는 것이었으며, 지금 도구들을 나열을 했는데 도구에 대해서 잘 몰라도 됩니다. 아무튼 무엇인가를 재고 바른지 바르지 않은지를 측정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자와 또 곡척 그리고 먹줄, 모든 것이 이렇습니다. 길이가 맞는지, 휘어지는 정도가 맞는지, 그리고 또 먹줄이라고 하는 것은 똑 바른지 하는 기준을 이 사람이 다 들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기준을 가지고 어떤 그 대상이 기준에 맞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 첫머리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에게 없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갈고 쪼개고 하는 공구가 없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상하다 하는 생각을 해야 하겠죠. 우리가 흔히 목수라고 하면은 집을 짓는 사람,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합니다. 집을 짓는데 자로 재고 그림새 곡척으로 재고 먹줄로 또 바른지 재면 집이 됩니까? 그렇지 않겠죠. 공구가 없었다. 이거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즉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잘하느냐 하고 이 목수에게 물었더니, 저는 목재를 잘 헤아립니다. 그러면 나무를 잘 보는 사람이구나. 목재를. 저는 집의 규격만 보면 높고 낮거나 둥글고 네모나거나 길고 짧은 적당한 나무들을 골라내요. 이러니 목재를 잘 헤아린다. 잘 살피고 분간하고 선택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한 다음에 공인들로 하여금 작업하도록 시킵니다. 여기에서 대략 그렇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은 나왔죠. 이 사람은 스스로, 우리가 집 짓는 사람들을 보면 무슨 벽돌을 쌓아놓고 거기에 시멘트 같은 것을 바르는 사람, 또 나무를 직접 놓고 나무에 못질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이 하여튼 목수, 어떤 일을 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을 시키는 사람이다. 그러니 목수도 그냥 목수는 아니다. 그런 셈이죠.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없으면 공인들은 한 채의 집도 짓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즘식으로 이 사람이 설계를 하고 또 그 집을 지을 때 집 짓는 것을 감독을 하고 관리하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 그런 사람이 없으면은 집을 못 짓죠. 그 구체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시가 내려와야 어떤 집을 짓는지
전체에 대해서는 스스로 판단하지도 않고 또 결정할 수도 없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관가에서 일을 할 때는, 그러니까 공무로서 일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의 3배 되는 공임을 받는다. 참 많이 받는다. 그렇죠? 사가에서는 반을 더 받는다. 개인 집을 지을 때는 1.5배를 받는다. 그런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배봉숙이 며칠 후에 그 묵수가 집에서 머물기로 한 것을 알 수 있죠. 그 묵수의 방에 가보았더니 침대 다리가 망가져 있었는데도 고칠 줄을 몰랐다고 합니다. 스스로 못 고친다. 그런 것이죠. 아니, 묵수라고 하면서 자기가 지금 쓰고 있는 침대 다리가 망가졌는데, 이거 침대라는 말을 보면은 여기가 중국이구나, 아니면 신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른 묵수를 불러다가 고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주인은 속으로 저러고 무슨 묵수야,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괜히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 집을 지을 때 자기가 받는 돈만 몇 배씩 올려받고 대단한 사람인 채 했다. 자기 침대도 못 고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경조윤이 관청을 수리하게 되었다. 이제 정말 관청에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 묵수에게 공임을 얼마 주어야 합니까? 3배 줘야 한다고 했죠. 앞에서 이야기한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수리를 하는데 마침 이 집주인이 그곳을 지나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묵재가 아주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일하는 공인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이 공인들은 도끼를 들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톱을 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두 자기가 그 비웃었던 그 묵수를 가운데 두고 둘러서서 그 지시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본 것이죠. 저희가 저 엉터리라고 했던 그 묵수가 왼손에는 긴 자를 들고 오른손에는 막대기를 쥐고 이렇게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거기 있는 그 쌓여있는 목재를 살펴보고 헤아리고 나무의 용도를 다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막대기를 휘두르면서 저기에는 도끼, 이러니까 도끼 쥐고 있는 그 기술자라고 해야 하겠죠. 공인이 오른쪽으로 막 뛰어가서 시키는 대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을 가리키면서 저기는 톱, 이러니까 또 이제 톱을 진 공인이 갔다. 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간 공인들은 각자 자기에게 떨어진 명령에 따라서 가서 시키는 일을 하고, 또 묵수의 지시를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계속 그 지시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없었다. 좀 일사불란하게, 그러면서도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었다. 이 묵수가 그뿐 아니라 그 작업 지시에 제대로 못 따르고 일을 잘 못하는 사람에게는 일을 못하게 당신 거기에서 나가라 하고
물러나게 해도 아무도 감히 화를 내고 따지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건물 그림을 담에다가 그려 놓았습니다. 크기가 한 척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각 처의 규격을 아주 상세히 정확하게 적어놨고, 그것을 보니 정말 이 관청에 건물을 짓는데 조금도 오차가 없이 그렇게 잘 해놓았다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집이 완성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공인들이 뛰어다니면서 분주히 일을 했으니까 가령 못을 박았으면 묵수가 박았겠습니까? 아니면 공인이 박았겠습니까? 당연히 공인이 박았겠죠. 나무를 자르는 것도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어디에 필요한지 모르지만 도끼질을 하는 것도 모두 공인이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다 완성되고 나니까 대들보에다가 몇 년, 몇 월, 며칠 묵수 지음 이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이 묵수가 자기 이름을 거기다 쓰면서 실제로 땀 흘리고 또 어떨 때는 좀 위험할 수도 있고 한 이런 일들을 한 공인들의 이름은 전혀 거기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집주인, 원래 이 사람한테 빈 방을 빌려준 집주인이 그 곳곳을 둘러보고 나서 놀랐다 하는 것이죠. 이 묵수의 기술이 아주 대단하다.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탄식을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왜 탄식을 했는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 묵수는 손기술, 그 공인들은 기술이 좋은 사람들이죠. 그 손기술을 버리고 오로지 마음의 지혜만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할지 하는 바로 그 작업의 요체, 이 건물을 지으면 그 전체에 대한 중요한 내용, 이것을 알고 있다. 이제 그렇게 탄식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정신을 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부리고, 부린다는 것이 지휘하고 지도하고 이끌고 또 어려울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렇게 되겠죠. 육체의 힘을 쓰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불임을 당한다고 했다. 이제 불임을 당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지시나 계획에 따라서 자기가 맡은 일을 정확히 제대로 해내는, 이거 역시 중요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저 묵수는 정신을 쓰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이죠. 또 능력이 있는 사람은 실행을 하고, 이때의 능력은 또 솜씨도 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일을 계획한다고 했다. 저 사람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탄식이 또 감탄, 그런 것이 될 수 있겠죠. 바로 이런 것이 천자를 보좌하여, 왕을 보좌하여 천하를 재상으로서 다스리는, 그 재상이 다스리는 그 법도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참 이거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천하를 다스린다 하는 거 혼자서 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여기에 나열한 것을 보면 혼자 할 수 없죠. 흔히 왕이 천자가 훌륭하다. 혼자 훌륭하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재상이 훌륭하다. 역시 마찬가지죠. 그보다 아래에 있는 하급에 있는 지위를 사람들은 다 시답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죠. 모두가 자기 자리에 있을 때만 결국 천하가 움직이고 또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낼 수 있고 집을 지을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급의 공역은 좀 더 낮은 또 하는 일의 범위가 좁은 그런 것은 자사, 향사, 이서 이런 지위 명칭이 있고 그 위에는 하사가 있고 또 그 위에는 종사, 상사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는 대부, 경, 공 이런 직책들이 있다. 이것이 전부 하급의 공역입니다. 그러면 중앙은 어떤가? 중앙은 육관이 있고 이걸 나누면은 또 백관이 된다. 밖으로는 사방 그 변경까지 이것은 국토를 생각하면 되겠죠. 방백이나 태수가 있고 군에는 수령이, 읍에는 현령이 이렇게 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인가? 지금 나열한 그들은 또 전부 보좌를 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 밑에 또 서리가 있고 또 그 밑에 색부, 판윤 이런 자벽들이 있다. 결국은 모두 각자 맡은 역할을 해주고 있다. 그걸 알 수 있죠. 이제 그렇게 천하라는 것이 제일 위에 있는 사람만으로는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다.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재상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천자를 도와서 천하를 다스리는 재상은 많은 관리들을 천거하죠. 유능한 사람, 어느 자리에는 어떤 사람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다. 목재를 잘 고르는 거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천거해서 임무를 부여하고 또 지휘하고 일을 시키고 정치의 기강을 바로잡아서 잘 운용을 하면서 그리고 법령과 제도를 통일한다. 이것은 그 법령과 제도가 사람에 따라 경우에 따라 그 임의적으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 안 되고 곧게 바르게 앞에서 본 그 자라든지 먹줄이라든지 하는 것처럼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 똑같은 그 높낮이를 가지고 있는데 먹줄이 이 사람에게는 곧다 저 사람에게는 휘었다 이렇게 보여주면 안 되겠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인재를 어떻게 찾아내고 그 사람이 인재를 고를 때 친하다, 아니다. 또 앞으로 자기하고 같은 어떤 그 학문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 이런 것을 따지지 말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것만 가지고 제대로 사람을 천거해야 한다. 즉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모든 일을 계획에 따라서 추구할 수 있는 바로 재상이 하는 일은 이 목수가 담에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따라 집을 완성해가는 것과 같다. 이게 구상이고 계획이라고 하겠죠. 무엇에 따른? 법에 따른 모두에게 공평하고 옳다, 가치 있다 하는 그림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목수가 담에 그림을 그렸는데 아무나 그림을 그리면 되는가 생각을 해봐야 하겠죠. 이 그림은 예쁘게 그리자고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집주인이 즐거워할 모습으로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니고 있어야 할, 그 집이 갖추고 있어야 할 그런 기능을 제대로 갖추고 있고, 그리고 그 당시의 목재, 일하는 사람들의 기술로 구현해낼 수 있는 집이어야 할 것이고, 이런 모든 것을 다 파악하면서 그 그림을 그려야 하겠죠. 담에 그린 그림은 집으로 지어내기 위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목수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어서는 부족하겠죠. 그게 아니고 집을 짓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요건은 바로 능력이 있는, 진짜 능력이 있는 목수여야 한다. 진짜 능력이 있고 사람을 그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재상이어야 한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일을 잘 못하면 일 못하는 사람은 손을 떼게 했죠. 바로 그런 그 엄정한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을 자기가 보기에 능력이 있다 해서 천거해서 이 사람에게 직무를 부여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구나. 그 채용된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나에게 임무를 부여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일을 하는 사람을 보고서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저 사람이 저 일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 요즘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일자리를 잃으면 어떻게 될까? 아니면 저 사람은 계속 출세해야 하는 사람인데 여기에서 물러나면 좋지 않다. 이 모든 것이 무슨 쓸데없는 소리냐 하는 겁니다. 일을 못하면 일을 못하는데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바로 물러나게 해야죠. 자기가 임무 수행을 못하는데 물러나는 일을 가지고 화를 내든지 따지든지 울면서 애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일을 못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인데, 이런 당연한 이치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목수는 자신의 재능을 뽐내지도 않고 내가 이걸 총지휘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그 명예를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도끼로 저기 가서 일을 해라 하는 사람에게 쫓아가서 도끼질은 이렇게 하는 거다. 나도 도끼질 하는 것쯤은 알고 있다 하고 시범을 보인다든지 그곳에 일일이 찾아가는 그런 짓은 하지 않습니다. 사소한 일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그리고 또 다른 관직의 일들, 옆에서 딴 일하는 사람들, 다른 지도자들, 목수라고 하면 또 다른 집을 짓는 목수가 있을 수 있겠죠. 거기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천하의 영제 그리고 국가의 법도 그것만을 이야기한다. 어떻게 이 집을 국가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이 집을 짓고 어떻게 견고하게 짓고 영원히 가능하면 영원히 유지하고 그리고 집을 왜 짓습니까?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쓰자고 짓는 것이죠. 그러면 국가를 집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국민이 잘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집을 지을 것인가? 이것만을 생각해야 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상이 이런 법도를 제대로 알고 있고 오늘날의 국가 같으면 헌법을 제대로 알고 있고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사사로움이 없이 그 헌법과 법률이 그대로 집행이 될 때 모두가 그 본뜻을 왜곡시키지 않고 그대로 지킬 때 이제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이것은 우리 재상 덕분이다. 이러고 그 훗날 그 다음 세대 사람들도 그 사람이 훌륭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 그 집을 짓는다. 집을 지킬 수 있는 집을 짓고 집을 지키고 그 집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하는 일들은 결국 시대를 넘어서 이어지는 것이고 세대를 넘어서 계속 그것이 넘겨지는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묵수라는 것은 결국 재상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은 이 요체를 잘 아는 사람의 이야기를 했는데 반대로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그 사람은 삼가하고 애쓰는 것을 국가에 봉사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얼마나 잠을 안 자고 이 공무 수행을 하느라고 애를 썼는데 내가 얼마 동안 이 일을 했는데 나는 그렇게 밥 먹고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면서 이 임무 수행을 하려고 했다. 들으면은 참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다시 보면 이것은 열등한 공무원만 하는 자기 자랑이구나. 좀 알아달라고 하는 그런 아주 쓸데없는 제 일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흔히 하는 그런 이야기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잠을 줄인다든지 먹을 걸 제때 안 먹고 일을 한다는 것은 애초에 계획된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증명이기도 합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하면 되죠. 주중에 만약에 주 5일 근무를 하면 주중에 5일 동안 매일 8시간 근무하면 됩니다. 점심시간은 점심 먹고 쉬면 되고 쓸데없이 있지도 않은 어떤 그 쉬는 날 이런 것을 챙겨서 쓴다든지 하면 그것은 이 그 요체를 모르는 사람보다 조금 더 나쁜 사람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 삼가하고 애쓰는 것을 국가에 봉사하는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관청의 장부만 지나치게 존중을 한다. 이제 꼬박꼬박 잘 써놓으면 잔뜩 써놓으면 일 많이 했다고 평가해 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뽐내고 명성을 자랑하고 그리고 사소한 일에 관여를 합니다. 관청의 그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만약에 식당이 있다면 거기 가서 괜히 거들면서 내가 이렇게 힘든 사람을 잘 보살피고 있다. 이렇게 이런 것을 흔히 쇼라고 하는데 그거 관계없다는 것이죠. 그냥 원래 당신에게 부여된 그 임무만 제대로 수행을 해라. 이러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칙이죠. 잡다한 직무에 간섭을 하고 그리고 그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들의 일을 그거 뺏어오고 이득이 생기니까 뺏어오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끊임없이 논쟁을 하면서도 아주 중요하고 원대한 계획은 또 빼먹고 해놨는데 시행할 수 없게 그런 이야기가 있죠. 문을 만들어서 달았는데 손잡이가 없더라. 이런 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재상의 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재상의 도를 모르는 사람은 어떤가? 능력이 없고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겠죠. 이제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목수이면서도 먹줄이 고든지 아닌지 모르고 그리고 그림새하고 곡척으로 둥글게 그린다든지 모나게 그린다든지 하는 걸 할 줄을 모르고 그걸 들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긴 자와 짧은 자를 가지고 있어도 이것이 어느 것이 길고 어느 것이 짧은지를 구별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자기 일을 못하죠. 자기 일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이 하나 아랫사람이 하면 일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이러면서 도끼하고 톱을 뺏어서 이렇게 하는 거다 하고 시범을 보여주고 그래 결국은 일이 되는 게 없다. 요란하기만 하고 또 이런 경우에는 얼마나 그 설명을 많이 해야 하겠습니까? 일이 안 되는 것이죠. 앞에다가 이거 한다 저거 한다 하고 내세우는 것은 많은데 쇼도 많이 하고 그런데 실제로 되는 것은 없다. 그 유능한 장군은 병졸들이 하는 일에 일일이 참견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목수가 이렇게 유능한 목수가 지금 앞에 이제 등장을 했죠. 이 목수가 집을 짓는데 집주인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참견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목수는 정말 그렇게 유능한 그리고 도를 아는 목수인데 집주인이 그러니까 천자가 나는 이걸 원한다 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목수가 아주 고든 사람이어서 그렇다면 나는 이 집을 지을 수 없다 하면서 집을 짓지 않는다면 그러면 천자가 나쁜 거다. 집주인이 나쁜 거다. 이 사람 목수는 책임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유종원은 나는 그렇게 왜 생각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주인이
이쪽이 더 길다. 이거를 더 넓게 만들어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종호는 그게 안 되는 이유를 다른 데서 찾습니다. 묵수가 집주인에게 반항하고 집주인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은 그렇게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짓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옛날이니까 천자에게 대드는 것은 있을 수 없겠죠. 어떻든 유종원의 이야기는 법대로 해야 한다. 우리 같으면 헌법과 법률대로 해야 한다. 그것이 만일 오늘날에도 왕이나 집주인이 있다고 할 때 당신의 말이 옳거나 틀리거나 내가 당신에게 반대하거나 그래서가 아니고 그건 헌법과 법률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먹줄과 먹통, 그림새와 곡척이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이 선에 맞지 않고 이 길이에 맞지 않는데 그걸 바꿀 수 있겠느냐. 내가 아니라 먹줄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제 이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말도 합니다. 묵수가 제대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집주인의 말을 따른다면 그러니까 천자의 뜻에 따른다면 자기의 판단을 버리고 그렇게 한다면 그게 무엇이냐? 바로 자기의 기술과 지혜를 덮어버리고 그냥 떠나버리는 것과 같아진다. 천자와 싸우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천자가 원하는 것을 이 먹줄은 아니라고 한다.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이 말을 하지 않고 먹줄을 무시하고 천자가 원하는 대로 바꾸어서 집을 짓게 되면 그러면 세상은 어쩌라는 것이냐.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즉 권력을 쥔 자들이 아주 때때로 시시때때로 어기고자 편법을 좀 써보고자 하는 헌법과 법률이 있을 때 아니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러한 자기의 법도를 굽히지 않아야 진실로 뛰어난 묵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일 안 되면 천자가 그렇게 하면 떠나도 되는가에 대해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실 그렇죠. 떠나버리면 법도는 무너집니다. 그렇다고 목숨을 걸고 싸울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목숨을 걸고 싸우지 말고 법도를 지켜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현자가 이 재상은 현자에 해당이 되죠. 현자가 이것이 옳다. 이것이 법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천자가 알아주지 않을 때 세상이 알아주지 않을 때 이 법도를 지키는 거 나도 모르겠다 하고 그 책무를 버리면 안 된다. 세상을 이렇게 내버려 두거나 세상을 팽개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서양에서 말하는 하늘로부터 재능을 받은 사람이 이제 현자, 두뇌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거기에 속하죠. 그런 사람이 자기에게 그것을 가지고 세상이 보다 나은 곳이 되도록 할 책무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하고 일맥상통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